이게 사장님 트럭이에요? 네. 무게가 얼마나 나가요? 얘까지 하면은 11kg, 12kg 될 거예요. 두 개 드신 거니까 24kg네요? 6월에서 8월 사이에는 엄청 반짝하고 떠요. 그때 한 매출이 7, 8천 나오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때는 더 나오죠. 5억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중학생 때 여기에 엄마가 타고 피디님 계신 자리에 제가 타고 가운데 남동생 타고. 아, 같이 다니시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직접 냉장고에 채워주시는 네. 거예요? 20살 때 면허 따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여자 혼자서 트럭을 끌면서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다. 남자가 아닌 여자도 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먹어 이거. 간단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저는 유통업 하고 있는 26살 이다연이라고 합니다. 그럼 만 나이로는 지금 24살이요. 유통업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20살 때부터 운전하고 그 전에는 엄마 따라다니면서 일하고 그랬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어머니께서 원래 유통업 먼저 하신 거예요? 13년 됐나보다 13년. 어떤 계기로 이렇게 시작을 하시게 된 거예요? 처음에 시작은 직원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우연치 않은 계기가 생겨서. 어머니께서는 지금 같이 하고 계시는 건가요? 같이는 하되 전 뒤에 있고. 따님께서 맡아서 운영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네. 하겠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미안했죠 좀. 힘든 걸 아니까. 여자가 하기에는 그것도 20살짜리가 하기에는 많이 무겁고 좀 힘들죠. 지금도 안쓰럽죠. 날 춥고 날 덥고 그러면 마음이 조금. 왜냐면 겨울에도 냉동고를 들어가야 되고 제품 같은 게 다 냉동이다 보니까 손이 많이 시리고 많이 춥고 그렇죠. 아직 시집도 안 갔는데 좀 더 빨리 나가봐야 돼요. 아, 다른 일 하시는 거예요? 네. 아, 식당 또 나가봐야 돼서. 식당 운영하시는 거예요? 네. 나는 부끄러워서 그냥 나갈 거야. 저도 출근 준비해도 돼요? 아, 네, 그럼요. 원래 출근은 몇 시에 하세요? 8시 반에서 9시? 쉬는 날은 없으세요? 일요일이요. 어머니께서 하시던 사업체를 물려받아서 하신 거네요? 네. 이제야 조금 재미차지. 옛날에는 막 무겁고 춥고 하니까는 여름에도 한 5초 들어가 있으면 춥거든요. 영하 막 10몇 도로 떨어지고 하니까. 근데 거기다가 여름에는 콩국수나 이런 거 팔고 하니까 통 안에 얼음이랑 콩물이랑 다 들어있으니까 더 무거운 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일 힘든데 돈 보면 좋죠. 아, 그래서 지금 이렇게 따뜻하게 입고 가시는구나. 네. 어떻게 해요, 피디님? 춥게 입고 오셔가지고. 지금 이제 바로 출근하시는 거예요? 네네. 이름이 뭐예요? 콩이요. 콩? 겁이 많아가지고. 아, 간다. 간다고. 응. 빠빠이. 뭐 타고 가세요? 이거 제 차 타고 가요. 이거 사장님 차예요? 네. 되게 예쁘네요, 차. 아, 감사합니다. 이거 스포츠카예요? 아니요, 그냥 아반떼인데 스포츠성을 겸비해서 나온? 지금은 차 웜업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오늘 이렇게 하루 일정이 어떻게 되세요? 사무실로 출근했다가 전표를 뽑고 물건 싣고 배송 가는 거. 끝나고 가게 가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거를 유통하시는 거예요? 단무지나 만두 같은 것도 납품하고요. 돈가스나 꽃빵, 해물 주로 취급하고 있어요. 주거래처가 중국집이 많고 한밭집이라든지 분식집, 김밥집 이런 데 들어가고 있어요. 아, 오늘 이렇게 출연하시게 됐는데 출연 계기가 어떻게 될까요? 이제 20살 때 면허 따서 엄마 일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여자 혼자서 트럭을 끌면서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다. 남자가 아닌 여자도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출연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맡아서 시작하실 때 기분이 어땠어요, 그때는? 그때는 너무 놀고 싶었어요, 친구들이랑. 아, 또 막상 부르려고 하면은 친구들은 다 오전에는 일을 하니까. 아니면 학교 다니거나. 네, 지금은 그래도 좀 즐길만 해요.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지금 하시는 사업체 매출은 어떻게 돼요, 그럼? 독감이 유행하다 보니까 좀 많이 줄기는 했는데 4, 5천? 한 달에요? 네. 많이 잡으면 한 7, 8천까지도 나오고요. 유통업이 비수기, 성수기가 따로 있나요? 그쵸. 여름 때 같은 경우에는 냉면이라든지 콩국수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겨울에는 여러 가지 나가는 게 아니라서 확실히 차이가 있죠.
아, 어쨌든 식당이 또 잘 돼야 사장님 사업체도 잘 되는 거니까 맞아요. 시즌마다 매출이 많이 다르겠네요. 네, 지금 같은 딱 시즌에는 장사가 잘 안 되는 편이라고 해야 되고 6월에서 8월 사이에는 엄청 반짝하고 떠요. 그때 한 매출이 7, 8천 나오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때는 더 나오죠. 5억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5억 정도? 아, 이제 다 온 거예요? 네. 으이. 아짜. 이야. 아, 여기에요? 네. 좀 부끄러운데. 짐이 많아서. 그럼 이제 뭐 하시는 거예요? 장표 뽑아야 돼요. 이제 물건 실어야 돼. 혼자 일하세요 혹시? 네. 직원분 안 계세요? 네네. 시간 구합니다. 아, 여기 어디예요? 여기가 물건 있는 창고예요. 이게 사장님 트럭이에요? 네. 이 단무지는 무겁나요? 네. 들어보실래요? 무게가 얼마나 나가요? 얘가 2.5kg. 2.5kg 4개. 10kg. 얘까지 하면은 11kg, 12kg 될 거예요. 두 개 드신 거니까 24kg네요? 근데 너무 표정 변화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드시길래 맨날 하던 거랑 괜찮아요. 처음에는 무게가 좀 있어서 힘드셨겠어요. 처음에요? 젊으니까 무거운 걸 몰랐죠. 그럼 이 일을 어머니께서는 10년 정도 하신 거네요? 그쵸? 와. 아마 10년 넘었을 거예요. 사장님이 한 10살 때? 그때부터 시작하신 거네요? 맞아요. 그런 거. 여기는 냉동고예요? 네. 좀 계실래요? 여기 이따 나가면 따뜻해요. 직원 없이 혼자 일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아무래도 비수기 때는 여름 때보다는 수입이 크지 않거든요. 근데 남자들도 일하기 힘들어해서 다 자진해서 나가는 거라 가지 말라고도 얘기 못하고. 그럼 그 전에 직원분이 계셨던 거네요? 네, 계속 있었는데 일적으로도 힘들고 거래처에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하니까 못하겠다 하더라고요. 된 것 같은데? 다시 했어요. 근데 이름은 왜 바다 종합 유통이에요? 아빠가 저 19살 때쯤에 돌아가셨거든요. 엄마가 아빠한테 어떤 이름으로 할까 가게를 차릴 때 물어보신 거예요. 근데 그때 바다로 해. 그래서 왜 바다냐 하고 여쭤봤더니 바다 안에는 풍부한 생물이 많잖아요. 그만큼 먹거리도 많고. 그래서 바다 유통이 됐어요. 그럼 이제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납품하러 가야 돼요. 토레타 드세요? 좋죠. 토리타도 납품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먹는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와, 이거 뭐야 방금? 후방 카메라, 이거는 전방 카메라. 출발해야 되나? 창문 되게 더럽네. 오늘 몇 군데 배달하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대략 10개 미만? 바쁠 땐 하루에 막 15군데도 가야 돼. 오전에 이렇게 출근하시면 몇 시쯤 배달 마치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오후 3시쯤 마치고 많이 늦어봐야 5, 6시면 끝나요. 끝나고 아까 뭐 가게를 가신다고 했는데 그건 어떤 가게예요? 거기는 짜장면 가게인데 돌판 짜장이라고 저희 메인 메뉴고요. 거기에서 엄마를 일시키고 있어요. 아... 복수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밖에서 운전하고 다니고 야외 활동 같은 걸 좋아하다 보니까 가만히 못 있어가지고 엄마가 유통을 네가 해라, 내가 이거 할게, 서로 이제 바꿔서 하고 있고. 챔피언 돌판 짜장인데 챔피언 사업자는 저고 바다유통 사업자는 엄마예요. 어머님께서 가게 가신다는 게 챔피언 돌판 짜장? 거기로 가시는 거네요? 네네. 큰 돈 관리 같은 거는 다 엄마가 하시기 때문에 물건 시켜야 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가지고 얘기를 하죠. 아... 서빙을 한다거나 요리를 하진 않고요? 원래는 했었는데 요새 체력이 안 돼가지고 종합 비타민 먹으면서 몸 관리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이제 제가 막 소홀하게 하거나 하진 않는데 매주 수요일마다 쉬어요. 거기가 수요일마다 엄마한테 이렇게 좀 바꿔보는 건 어떻냐. 엄마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의 눈높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MZ세대, 그러니까 요즘 세대의 눈높이고 하다 보니까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서로가 보지 못하는 부족한 점들을 네, 이제 네. 채워주는 거네요. 그쵸. 이제 엄마도 거래처 입장에서 저한테 조언을 해주고 저도 손님 입장에서 엄마한테 조언을 해주고. 20살 때부터 일을 시작하셨잖아요. 또래 친구들은 다 대학 다니고 즐길 나이인데 그런 걸 누리지 못한 게 좀 많이 아쉽고 그러겠어요. 처음에는 뭐 면허 따고 운전이 마냥 좋으니 열심히 했죠. 근데 제대로 친구들이랑 놀러를 못 가는 거예요. 여름에는 대부분은 못 논다고 보시면 돼요. 남들과는 빠지도 잘 못 가고 캐리비안 베이 뭐 이런 데도 잘 못 가고 그때만 즐길 수 있는 게 있다고는 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기억이 안 나요. 너무 바쁘게 일만 하셔서. 맞아요. CC 한다고 뭐 야 대박이야. 그래서 남자친구는 막 그런 얘기하고 이 일을 시작한 거에 대해서 후회한 적은 없어요? 있어요. 블랙박스 영상 같은 것들 보잖아요. 뭐 사고 나는 영상들. 네, 그런 거 보면은 괜히 막 목숨 걸고 운전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장이지만 특별하게 이날은 쉬어요 이런 게 없잖아요. 규칙있게 살아가는 것들 그런 거 보면 좀 부럽기도 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따로 학교를 진학할 생각을 안 하셨던 거예요? 했었는데 제가 가고 싶은 학과랑 가족들이 가라고 했던 학과가 너무 달랐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응급구조학과라든지 자동차 정비학과 가고 싶었죠. 근데 가족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 애견 미용학과 이런 데를 가라. 여자다운 그런 거를 해라. 이제 그거였는데 자동차 정비를 하겠다고 했더니 손도 많이 더러워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반대하는 것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지금 더 위험한 일을 하고 계시는. 이게 돈 더 많이 벌잖아요. 원래 목숨을 걸고 일하는 거는 돈 많이 번다 그랬어요. 그래도 다행히 이제까지 사고는 없으시고. 네네, 무사고. 여기 차 조심해야 돼요. 한 줄로 쌓아놓고 한 번에 밀면서 가야 돼요. 일하다 보면 좀 위험한 순간도 많겠어요. 네, 이렇게 차 들락날락거리고 할 때 제일 위험해. 조심 조심. 배달 다 하신 거예요? 네, 다음 집 가야 됩니다. 1시간에 한 군데예요. 사장님이 이 일을 맡아서 하신 지는 한 6년 정도 되셨고 처음에 이 일을 배우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예요? 중학생 때쯤인 것 같아요. 아... 중학생 때 여기에 엄마가 타고 피디님 계신 자리에 제가 타고 가운데 남동생 타고 같이 다니시는 거예요? 네, 매주 주말마다. 평일에는 엄마가 밤 9시, 10시 이렇게 넘어서 오시고 아빠는 따로 사셨어가지고 일 때문에 제가 학교 끝나고 공부방 가서 공부 끝나면 남동생 데리고 이제 집에 오면 저는 육아 시작. 어버 키웠죠. 그런 식으로 어머니께서 두 자녀분 데리고 다니면서 일을 하셨구나. 네. 어렸을 때 기억이 좀 많이 나겠네요. 트럭에서 보낸 시간들이. 그쵸. 쪽 창문 있는 쪽에 네. 머리 받고 맨날 이러고 자고. 그러면 10대 후반에 이제 아버지 떠나시고 어머니께서 집안의 생계를 좀 꾸려 나가신 건가요? 네. 원래는 엄마가 남해 사업장에서 기사로 있다가 지금 당장 뻗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그런 트럭을 끌고 일을 하다 돈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이 차도 사고 가게도 꾸렸고. 저 어릴 때 아빠가 스님을 하시겠다고 절에 들어가셔가지고 출가를 하신 거예요? 네, 하고 싶다고 해서 한 거니까. 그렇게 출가를 하셨는데 몸이 안 좋으셔서 그렇게 돌아가신 거구나. 네. 나중에 돼서 후회가 되는 게 아빠의 마지막 자리를 같이 못 있어준 거? 임종을 시켜드리지 못한 거? 임종까지는 같이 있었는데 아빠 혼자 운영하고 있는 절이었고 방도 여러 개였어요. 제가 말을 너무 안 듣는다고 엄마가 방학 때 이제 보낸 거예요, 저를. 템플스테이처럼? 네. 근데 아빠가 폐암이다 보니까 제가 해야 할 게 뭐였냐, 아빠가 배를 눌러서 저를 불러요. 아빠 방에 가서 아빠 손에 부채 쥐어드리고 커피pot 물 올리고 아빠 등 두들겨주고 다 끓으면은 차 따라서 아빠 드리면
그거 마시고 좀 괜찮아지고 이제 그거였는데 그거를 반복을 하다가 여기 못 있겠다. 기어코 난 할머니네 가겠다.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일 끝나고 오셨죠. 그날 엄마 오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돌아가셨죠. 그래가지고 되게 마음 쓰였죠. 그러고 아빠를 만나러 갔죠. 제가 이제 아빠한테 그랬어요. 아빠 빨리 일어나서 우리 바다든 산이든 놀러 가자 얘기를 했더니 아빠가 이렇게 계시다가 딱 눈 뜨고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바로. 그래도 마지막 사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듣고 돌아가신 거네요. 네. 아, 도착한 건가요? 네. 일을 해야 돼. 아, 심호흡 하고. 아, 이런 식으로 직접 냉장고에 채워주시는 네. 거예요? 사장님처럼 젊은 나이에 유통업에 관심 있는 분들도 분명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분들한테 내가 옛날에 이랬으면 좋았겠다라는 조언 한 말씀 해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처음에는 자신감이 중요하고 한두 달 해보고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적어도 1, 2년은 지켜보고 그리고 나서도 안 된다 하면은 비슷한 업종으로 변경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처음에는 거래처는 어떻게 뚫어요? 신장 개업하는 거래처가 있어요. 근데 거기를 뚫기 전에 저와 비슷한 업종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먼저 뚫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정보 같은 거는 더 빨리 알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꾸려져 있는 거래처들이고 오래 알고 지내다 보니까 친한 사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무조건 이익을 위해서 저 집 써라 저 집 써라 그러지는 않아요. 써보시고 괜찮으면 쓰세요지. 안 맞는데 어거지로 쓰는 거면은 남 장사도 망치게 하는 거고. 아, 솔직하게 사장님들한테 다가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네요. 그쵸. 도착했습니다. 빈박스가 점점 늘어나네요. 네, 이래야 장사를 만나죠. 이거 뭐예요? 사탕이요. 감사합니다. 가게에서 훔쳐오신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배달 몇 군데 남으신 거예요? 2군데 남았어요. 금방 끝났네요. 네. 오늘 장거리 가야 될 곳을 어제 미리 가놨어가지고 장거리라면 어느 정도예요? 평택, 안양 이 정도? 가는 데만 1시간 넘게 걸려요. 올 때는 퇴근 시간 걸려가지고 1시간 반 좀 넘게. 안녕하세요. 8번 영수증 드릴까요? 계산 같은 것도 도와주시고 하시네요, 가끔씩. 바쁘시니까. 안녕히 계세요. 피디님 금요일날 뵀으면 식사도 못 하시고 돌아다녀요. 아, 왜요? 금요일은 좀 더 바빠요? 네, 금요일은 늦게 끝나면은 한 8시쯤 끝나가지고. 그 다음날 출근하기 좀 힘드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다음날 결길되면서 출근해요. 머리는 일어나야 될 걸 아는데 몸이 안 움직이니까 손으로 이제 머리채라도 잡아서 일어나야죠. 이제 납품할 거 한 군데 남으셨네요? 네, 제 사업장이기도 하고 해서 물건 내려주고 엄마랑 바다유통 얘기도 할 겸 시간을 잘 맞추면 같이 밥 먹고요. 그러고 퇴근할 것 같습니다. 사업장이라고 하면 돌판짜장 말씀하셨던 네, 네, 거? 네. 사장님처럼 이제 유통업 하시는 분들에게도 고충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게 어떤 게 있는지. 계속 이렇게 앉아서 운전을 하다 보니까 허리가 많이 안 좋아지는 것도 있어요. 미수가 100단위가 넘어갈 때 입금을 해달라고 해도 입금을 안 해주시고 찾아가서 언제까지 입금해 주실 거냐 물어봐도 날짜를 정확하게 말씀 안 해주시고 그리고 입금해 줄게 하고 잠수탄을 쓰는 경우가 있고. 아예 연락이 안 돼요, 그때는? 네.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돈 받는 사람이 풀어야죠. 근데 지금은 법적인 대응으로 돈을 받아야죠. 받아야 할 돈인데 못 받는 건 좀 억울하니까 입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거래처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점들이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시간적 약속도 중요하지만 서로 간에 예의,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잖아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데 내가 나쁘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저한테 좋게 얘기할 이유는 없잖아요.
서로 싸움만 되는 거죠. 아 그쵸 맞죠 네 이렇게 그냥 좋게 넘어가는 게 서로에게 편하다. 어린 나이라서 또는 여자라서 불리하거나 아니면 좋은 점 이런 게 있었나요? 불리한 거는 막 싸워요. 예를 들어 골목길 같은 경우에 제가 차를 피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더 비켜라 여기 가로막고 뭐 하는 거냐 그런 식으로 싸우기도 하고. 아, 예. 신호는 또 칼같이 지키시네요. 네. 딱지 끊기면 안 돼요. 많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딱지도 많이 끊기겠어요 그러면. 그래도 많이 안 끊겨요. 제가 항상 다니는 길이니까 웬만하면 안전하게. 네. 그래서 기사님이 선인사 해주셨어요? 네. 식당 가면 이제 어머님께서 운영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엄마가 거기 상주에 있습니다. 전에 직원과 같이 함께 일하셨다고 했는데 그때는 사람 관리하는 게 어땠어요? 대부분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시거든요. 특히나 또 남성분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저를 무시하는 그런 것도 크고 뭐 거래처 한 군데 가주세요 그러면 네 하고 가면 되는데 어디요? 내일 가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또 토달고 하니까 그럴 때 보면 참 답답하죠. 그래서 그런 답답함이 없는 사람이 들어와서 일해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돈도 돈이지만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그만큼의 값어치를 하면은 또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겨울 가고 봄 지나가고 여름이 오면 점점 더 바빠질 텐데 그 전까지 직원을 빨리 보충해야겠네요. 그쵸. 어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밥을 먹을 수 있는 짜장면 집이 있고요. 한식도 드립니다. 무료인가요? 네. 그리고 기름값 지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시원하니까 오세요. 아 여기에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오시면 어떤 업무 보시는 거예요? 일단 엄마를 찾고 그다음에 매출을 보고 밥을 먹고 엄마랑 대화를 합니다. 오늘 점심에 얼마 나왔어요 그러면? 37테이블 팔았어요. 200 좀 넘었어요. 뭐 하루 평균 매출은 어느 정도 나와요 여기는? 300? 300도 안 나올 때도 있고. 합주. 어머니 안녕하세요. 또 뵙네. 이거는 뭐예요? 알고니 짬뽕. 알이랑 고니가 들어간 거예요. 와 이건 뭐예요? 이거는 돌판 해물덮밥이요. 아 여기서 파는 시그니처 메뉴인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식사 해결하시는 거네요 보통? 네네. 뜨거운데 맛있어요. 맛있어요? 아 이게 곤이에요? 네. 이것도 찍어서. 2024년 첫 촬영이거든요 저희. 아, 오늘 이렇게 촬영해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좀 부끄럽네요.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고 제 모습을 영상으로 남겨놓는 것 같아서 좀 기분이 좋고 앞으로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사장님처럼 젊은 나이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께 혹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힘들 때 곁에 가족이 있다면 어떤 일이든 다 헤쳐나갈 수 있으니 자신을 믿고 자신감을 가지고 꿋꿋하게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 열심히 잘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어머니께서 일궈놓은 사업을 이제 물려받으셔서 20살 때부터 6년 동안 하고 계신데 어머니한테 평소에 하지 못했던 말 그런 게 있다면 그 영상을 통해서 한번. 평소에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엄마 징그럽다고 안 받아주시거든요. 따로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버티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는 다 이겨낼 수 있으니까 앞으로도 열심히 잘 해보자고 얘기하고 싶네요. 오늘 추운 날씨 속에서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많이 안 추웠는데. 아 그래요? 사업 더 번창하시길 바랄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